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치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 치매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치매의 증상, 진단, 경과, 그리고 이런 치매를 어떻게 치료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가. 결국은 치매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간략하게 다음 강의에서 나올 내용들이지만 좀 더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치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치매를 보실 때 치매는 인지기능의 장애입니다. 우리가 인지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내가 아닌 바깥의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고 그 외부 세계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두뇌 기능을 얘기합니다. 두뇌 기능이 뭔가 떨어져서 생각하는 기능이 좀 뭔가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잘 안 되더라. 일상생활을 잘 혼자서는 못 하더라. 예전에는 능히 혼자서도 했었는데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일단 치매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매에 대해서 꼭 개념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치매는 거의 대부분 다 만성질환입니다. 급성질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분들을 만나면 우리 어머니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이번 달 들어서 갑자기 치매가 돼서 치매가 너무 심해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치매는 우리가 알든 몰랐든 서서히 조금씩 진행되어 오고 앞으로도 조금씩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95% 정도 되는 만성질병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치매가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정상 노화의 자연적인 결과이냐 아니면 치매가 병이냐 두 가지 중에 뭐가 맞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현재로는 학문적으로는 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어떤 식이냐? 어제 며느리가 와서 용돈을 주고 갔어요. 어떤 할머니한테. 이 할머니한테 어제 누가 왔었죠? 물어보면 정상 노화의 분들은 며느리가 왔다 간 거는 기억하죠. 돈을 주고 갔던 것도 기억을 합니다. 돈을 받았는데 어디다 놨는지를 깜빡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내가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나기도 해요. 또는 아들이 와서 엄마 어제 동생이 와가지고 돈 주고 갔잖아요. 돈 어느 쪽으로 가던데 거기다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맞아 내가 거기 장롱 밑에다 뒀지. 생각이 나요. 치매 환자는. 그렇게 아들이 얘기를 해도 기억이 안 나요. 또는 부인을 합니다. 뭐 주긴 돈을 무슨 줘? 난 돈 받은 적 없어. 더 나아가서 어제 딸이 왔다 갔어? 안 왔다 갔어? 걔는 6개월 전에 오고 한 번도 연락이 없는 애야. 훨씬 더 심하죠. 증상의 심각도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기억하고 관련되어 있는 뇌 부위가 변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정상적인 뇌, 뭔가 꽉 차 있는 것 같고 풍성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뇌에 비해서 치매 환자의 뇌,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환자분의 뇌인데 이 뇌는 뭔가 삐쩍삐쩍 말라 보이고 있어야 될 것이 없어 보이고 그런 치매를 일으키는 그런 치매 상태에 이르게 되는 원인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뭐 요 표 안에 있는 것만 해도 한 2, 30가지 되는 거고 표에 안 써놓은 것까지 하면 뭐 5, 60가지 또는 뭐 많이 잡는 사람은 100가지 원인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이 치매 환자 중에 제일 많아요. 치매 환자가 100명이면 50명 정도는 알츠하이머병 환자다.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뇌에는 없어야 되는 게 자꾸 생기는 병이에요. 요 그림에 나오는 요런 두 가지의 이상한 애들이 생겨요. 이상한 애들이.
우리가 상처가 나는 것처럼 상처가 나서 외부에서 균이 들어오면 이건 내 몸속에 없는 건데 왜 들어오지? 이러면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뇌에서도 그 새로 생긴 아밀로이드라는 이상한 단백질을 잡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염증 반응이 생기고 염증 반응이 생기면 우리가 고름이 생기는 것처럼 피부가 녹아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신경세포가 점점 죽어가게 됩니다. 그 신경세포가 자꾸 죽어가게 되면 뇌의 모양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는 머리 옆쪽을 보여주는 거고 머리 옆쪽에 요 밑에 부분을 측두엽이라는 부위를 확대시켜 놓은 거고 요 부위에서 요 화살표되어 있는 요 부위가 해마라는 부위인데 알츠하이머 병은 특징적으로 저 부위가 처음서부터 망가집니다. 근데 저 부위가 최근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예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은 초기에는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습니다. 초기에 두드러지는 증상은 요 근래에 있었던 일을 심하게 까먹는 것이 매우 특징적인 증상이에요. 알츠하이머 병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치매는 기억력이 나빠지는 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알고 있어야 되는 치매의 원인은 혈관성 치매입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 질환이 치매의 원인인 경우를 말합니다.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뇌경색, 뇌출혈 이런 거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뇌혈관 질환이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혈관성 치매라고 진단을 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매는 인지기능이 떨어진 상태죠. 그거의 원인이 뇌혈관 질환일 때만 혈관성 치매라고 얘기합니다. 뇌졸중이 있고 난 다음에 최소한 3개월 이내에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던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뇌졸중이, 뇌경색이 치매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가늠합니다. 대체로. 두 번째, 뇌경색이 너무나 심하게 왔어요. 오른쪽 편마비뿐만이 아니고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고 왼쪽 뇌가 절반이 다 이제 뇌경색 때문에 이제 변성이 와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그 뇌만 보고도 이분은 치매 상태에 왔겠구나. 인지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도의 심한 뇌의 변성이 왔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러면 그냥 바로 혈관성 치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뇌혈관 때문에 생긴 뇌의 변성이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혈관성 치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전축두 변성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 앞쪽과 옆쪽에 있는 세포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아까 알츠하이머 병하고 대비를 해보면 알츠하이머 병은 머리 옆쪽에 안쪽에 있는 부위에서부터 해마란 부위에서부터 점점 망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전축두 변성은 그 부위는 괜찮은데 머리 앞쪽하고 옆쪽의 일부, 옆쪽 중에서 앞쪽 이 부분이 점점 세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몇 가지 이제 증상이 생기는데 첫 번째 밑에 거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말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단어가 떠오르지가 않는 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는 알츠하이머 병에서도 나타나는 증상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말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입을 딱 다물게 됩니다. 병이 발병한 다음에 몇 년 이내에. 두 번째는 의미치매라고 하는 거는 지식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뭐냐? 이 앞에 보니까 텔레비전이 있는 것 같죠? 네, 텔레비전. 근데 이 텔레비전이 텔레비전인지 몰라요.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는 알겠지만 텔레비가 무엇을 하는 것이죠 하면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더 심해지면 컵이라는 걸 보고 컵이라는 건 알아요. 컵이라는 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컵이 뭐 하는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이 자꾸 나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 두 가지는 그래도 좀 참을만 해요. 근데 정말 참을 수 없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이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기억력도 멀쩡하고 말도 잘해요. 근데 점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무례하게 군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수치심도 없고 자꾸 옷을 갈아입는다던가 이렇게 뭔가
성격과 행동 변화가 점점 진행되는 이런 식의 치매가 있습니다. 발병 연령이 낮아요. 그러니까 80대, 90대 이런 데서 생기지가 않고 50대, 60대 초반, 뭐 빠르게는 40대 후반 이런 데서 생기니까 치매라는 거를 잘 의심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울증이 있나? 정신분열병이 생겼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킨슨병이라는 병이 있죠. 파킨슨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파킨슨병은 이제 희귀한 병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병이에요. 이 병도 역시 뇌의 특정한 영역이 점점 퇴행성으로 망가지는 병입니다. 뇌의 기저핵이라고 부르는 부위가 점점 망가지는데 그것 때문에 이상한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 병은. 근데 기저핵이라는 부위가 주로 운동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특징적으로 손발이 떨린다. 그죠? 표정이 없어진다. 자세가 구부러진다. 걸을 때 종종 걸음으로 걷는다. 이런 식의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게 되고 그것이 점점 나빠져요. 근데 파킨슨병을 잘 조절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파킨슨병이 점점 오래되면 이게 운동 기능만 이제 망가져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지 기능도 같이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데 보고되는 것이 많게는 40%, 50%.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치매가 동반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치매를 파킨슨병 치매라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치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병에 대해서 이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병을 볼 때 우리는 이 치매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치매는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치매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기준으로 전국의 치매 환자가 약 57만 명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9%가 넘어가요. 더욱더 비극적인 거는 앞으로 향후 20년이 되면 치매 환자가 2배로 늘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 치매 환자가 노인 증가보다 빨리 늘까? 노인 인구가 는다는 것은 초고령 노인 인구가 는다는 겁니다. 60대로 계속 진입을 하면, 옛날 같으면 60대에서 70대로 계속 노인분들이 진입을 하면 80대가 넘어가면 이제 사망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그것이 꺾여줘야 되는데 80대, 90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치매 환자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많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치매 환자가 점점 늘어나면 결국은 치매 환자가 지역에 점점 많아지는 거죠. 지금은 몇 집 걸러서 치매 환자분이 1명 있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10년, 20년이 되면 2집 중에 1집은 치매 환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매 완치 가능성이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지만 보수적으로 잡으면 100명 중에 5명 치매 증상을 보이는 사람 중에 그 이외에 나머지 90명 이상은, 많이 잡으면 95명은, 거의 대부분은 완치는 안 되는 분들이에요. 지금 약을 쓰는 거는 병이 가만히 두면 뭐 5년에 걸쳐서 나빠지는데 이 병을 뒤로 2년 정도 미루는 효과입니다. 이 약을 먹고 있는 동안에는 효과를 보지만 이 약을 먹고 있지, 그 효과를 보는 시기가 지나가면 이 약을 먹든 안 먹든 나빠지는 거는 똑같은 식으로 간다라는 것이 이론적인 거예요. 이 모든 거를 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치매가 안 생기게끔 하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나이 40대가 되면 모두 다 치매 예방 주사를 맞으세요. 그러면 치매 안 걸리면, 그러면 깨끗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예, 세상에 그런 주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다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치매에 걸릴 수 있는 위험도를 줄이면 안 하는 것보다는 치매 걸릴 가능성을 낮출 수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권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방법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치매에 안 걸릴 거냐? 장담 못해요. 장담 못해요. 인지기능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병적으로 생기는 이제 생각하는 거에 대한 증상이에요. 이 증상들은 아까 제가 알츠하이머병 얘기를 하면서 잠깐 나왔던 것처럼 몇 가지 특징적인 이제 증상들이 몇 가지 뇌의 영역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연관이 되어 있어서 치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좀 더 설명이 될 필요가 있기는 해요. 정신행동 증상은 거의 모든 환자가 뭐 정신행동 증상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망상이라는 건 의심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 겁니다. 의심을 굉장히 심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설득을 해도 잘 안 되는 걸 망상이라고 해요. 환각은 내가 실제로 없는데 그걸 보는 걸 환각이라고, 보거나 듣거나 감각을 느끼는 걸 환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울증이나 무감동처럼 감정 기복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온갖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을 초조 증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떨어지면 이제 수면 장애가 있습니다. 빨리 진단을 해서 완치시킬 수 있다? 있어요. 가능성이. 얼마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 정도.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치매 환자가 조금이라도 나은 상태, 조금이라도 좋은 삶의 질을 누리면 그것도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조기에 발견을 해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면 완전히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는 비율을 30%까지도 줄일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기 치매가 의심되는 증상을 알고 알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들을 지역에서 잘 알고 있으면 조기 발견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매 환자는 점점 나빠져요. 얼마나 빨리? 일반적으로 약 10년 정도를 얘기합니다. 이건 알츠하이머병 기준이에요. 그 변화하는 속도가 개인별로 다 차이가 납니다. 그 변화하는 그 속도가 치매의 원인? 예, 원인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원인 때문에만 그 속도가 차이가 나느냐? 아니요. 그 환자가 어떻게 돌봐지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누가 어떻게 잘 돌보느냐에 따라서. 치매 환자분들은 다른 어떤 환자분들보다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요. 위험이 있어도 인지를 못하고, 위험이 있어서 부르려고 해도 못 부르고. 그러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높죠. 마지막에 환자분이 돌아가실 때는 대체로 이제 신체적인 합병증 때문에 돌아가십니다. 가장 흔한 게 사실 폐렴입니다. 폐렴이 왜 생기느냐? 주로 이제 흡인성으로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드시다가 살에 걸려서 질식이 되거나 아니면 질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서 폐렴이 생기는데 그게 한두 번은 괜찮은데 한두 번은 치료가 잘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래가 쌓이는 게 배출이 안 되고 점점 기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기관지염이 심해지고 폐렴이 겹치면 치료가 안 되고 이러면서 이제 사망하시는 게 제일 흔한 이유고 그 과정에서 오래 누워 계셔서 뭐 욕창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소변 조절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요로 감염이 생긴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현재 치매에 대한 약물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상 위주의 치료예요. 그래서 약을 안 먹으면 이렇게 나빠질 것을 약을 먹으면 이런 식으로 나빠지게끔 하는 거다. 그래서 가만히 있게 하지 못하고 점점 아주 천천히 나빠지게끔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약들과 여러 가지 적절한 치료 관리 대책, 얼마나 잘 돌보느냐를 가지고 치매 환자의 기능이 불필요하게 나빠지는, 그러니까 기능이 어떻게 나빠지느냐에 따라서 이분의 삶의 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신체적인 기능을 계속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삶의 질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는 거죠. 약물 치료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식의 증상이 이제 대증적인 요법이긴 하지만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지 기능 개선제라는 약물을 써요.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약물이 있는데 하나는 이름도 복잡하게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 하나는 NMDA 수용체 기량체, 이런 종류의 약이 있는데 이 약들이 조기에 치료를 하면 병을 뒤로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초기, 중기 말기에 쓰는 약이 조금씩 다르긴 하다. 인지기능에 대해서 약물 치료가 아닌 약물을 안 쓰고 인지기능을 좀 더 향상시키거나 좀 더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인지재활이라는 방법이에요.
이런 인지재활은 대체로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죠? 받는 거를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하나를 하기 위해서 그걸 습득을 해야 되고 그걸 습득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갖고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쉽게 낮은 레벨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교육이라는 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 드렸던 것처럼 가족이 치매 환자를 방구석에 그냥 가만히 두지 말고 뭔가 방법을 통해서 계속 걷게 하면 걷기 기능이 좀 더 오래 유지가 되는 것처럼 인지 자극을 계속 좀 더 하면 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가족이 잘 안 되면 누가 다른 사람이 가서 그런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이제 시험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시험이. 마지막으로 예방인데요. 예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의 가능성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가능성을 보고 가는 것이 지금 현재 치매 예방입니다. 적극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시는데 활동을 정신적으로도 하고 육체적으로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하세요.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많이 쓰는 거예요. 많이 쓰는데 몸도 쓰고 마음도 쓰고 같이 쓰는 겁니다. 생활 습관을 건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는 영양 섭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독성이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가급적 피하는 거. 그 다음에 건강 관리입니다. 건강 관리는 정신적인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 육체적인 건강도 관리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세 가지 치매 예방 ABC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만 보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노년기에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죠? 새로운 거를 시작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뭔가 조금 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과제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걸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여기 강의 들어 오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참여를 하는데 꼭 즐겁게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즐겁게. 본인이 그걸 참여하는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되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남는 겁니다. 습관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는 식습관이죠. 치매 예방을 위한 건전한 식습관은 골고루 먹는 겁니다. 이건 모든 영양학자가 이야기하는 가장 균형 있는 식단. 예, 그것이 결국은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분명히 좋은 거예요. 편식은 좋지 않아요. 내 몸에 맞는 내가 땡기는 인간이 살려고 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골고루 섞여 있어야 돼요. 저희 부모님도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하나 듣고 오시면 한의원에서 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면 1년째 고기를 안 먹어요. 근데 1년째 고기를 안 먹으니까 기력이 없어가지고 다시 병원에 가가지고 링거를 맞으세요. 그 다음에 무슨 죄라도 진 것처럼 고깃집에 가가지고 고기 한 1인분 먹고 난 다음에 기력이 생기면 이제 죄책감을 느끼죠. 내가 뭐 잘못했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골고루 끼니를 거르지 않고 먹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병들. 전신질환, 잘 익숙한 여러 가지 만성질병이에요. 이 만성질병들이 혈관성 치매뿐만이 아니고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위험인자이기도 해요. 이 병들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뇌하고 관련해서 뇌졸중 예방 방법 보건소에서 많이 하죠. 이것도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치매의 경우에만 따로 또 떨어져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건강을 빼놓고 나머지는 지금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만성질병 예방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커버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신건강 쪽은 이제 정신보건센터가 아니면은 잘 관심을 안 두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치매 전체로 보면 노인분들이 우울증을 갖고 있는 경우에 치매가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거의 모든 연구 결과에서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위험이 2배 내지 3배가 높아요. 나중에. 치매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다양한 원인 때문에 심각한 인지기능이 생기는 뇌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 병은 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만성적인 병이에요. 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증가하고 치료와 돌봄이 매우 어렵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직간접 비용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치매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종합적인 결과를 취합해서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병적인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을 빨리 발견하면 빨리 발견할수록 개인에게 좋고 가족에게 좋고 사회에 좋은 겁니다. 치매를 발견을 하고 나면 적극적으로 약물, 비약물, 돌봄 다양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잘 조절할 수 있다면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치매가 아직 걸리지 않은 분들은 치매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취하는데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럼 그걸 어떻게 지속시킬 거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겁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